마치 입안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끔찍한 냄새를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까지는 환자 본인은 물론 그리고 의사도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향기로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껏 원인 모를 입냄새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위축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한 치과의사 김근일 원장입니다. 하루에 3번 꼼꼼한 양치질을 하고 비싼 가글까지 사용하는데 여전히 입냄새가 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양치질을 잘못했나? 내 몸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하고 자책하시고 불안해 하십니다. 하지만 보호자님 그리고 환자분, 제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범인은 여러분의 칫솔이나 노력이 닿지 않는 아주 깊숙한 곳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속에서 입냄새를 일으키는 범인을 낱낱이 찾아내고 속 시원하게 해결책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껏 원인 모를 입냄새 때문에 한 번이라도 위축되거나 고민해 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리는 먼저 입냄새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입냄새는 그 자체가 질병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 혹은 구조 신호입니다. 자동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날 때 자동차 사운드를 키워서 소리를 잠시 덮는다고 해서 엔진이 고쳐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민트 사탕이나 강력한 가글로 입냄새를 잠시 덮는 것은 이 경고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것과 같고, 그 순간에도 우리 몸속의 진짜 범인은 여전히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입냄새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단순히 향기로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이 냄새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일종의 수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유력한 용의자들 하나씩 만나보시죠. 먼저 가장 흔하고 기본적인 범인들입니다. 바로 치석과 백태죠. 치석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단순히 치아에 붙은 누런 돌멩이가 아니라 수억 마리의 세균과 그 부산물들이 뭉쳐져 만들어진 세균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이 세균들이 뿜어내는 황화합물 가스가 바로 계란 썩은 냄새와 같은 지독한 입냄새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이 세균들의 집을 깨끗이 철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가벼운 입냄새는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범은 바로 혀에 하얗게 혹은 노랗게 끼는 백태입니다. 혀의 미세한 돌기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쌓여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양치질 하실 때 칫솔이나 혀 클리너로 부드럽게 혀를 닦아주는 습관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혀를 열심히 닦고 스케일링도 받았는데 그래도 냄새가 난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범위를 입안에서 조금 더 넓혀 봐야 합니다. 범위는 바로 목구멍 안쪽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목젖 양옆에 있는 편도에는 아주 작은 구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뭉쳐서 마치 좁쌀 같은 노란 알갱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편도 결석입니다. 이 편도 결석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데 평소 목에 뭔가 걸릴 듯한 이물감이 느껴지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작고 노란 알갱이가 튀어나온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그렇게 나오는 노란 알갱이가 편도 결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치과보다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용의자들이 모두 아니라면 범인은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속에 있는 오래된 크라운 보철물 그 속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반짝반짝하고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그 보철물 속에서 내 치아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2차 충치 혹은 치아 내부 우식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면 치료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철물과 치아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스며
스며 들어가게 됩니다. 칫솔질도 가글도 닿지 않는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음식물과 치아가 함께 부패하면서 마치 입안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넣고 다니는 것과 같은 끔찍한 냄새를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엑스레이를 찍어보기 전까지는 환자 본인은 물론 그리고 의사도 겉모습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했기 때문에 치아가 썩어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냄새가 나는 원인이 이것 때문인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치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입에서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몸속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과적인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면 시큼한 냄새가 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는 당뇨병이 있으면 달콤한 아세톤 냄새가, 신장 질환이 있으면 소변 같은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에서 나는 냄새는 우리 몸의 전신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거울과도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냄새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섣불리 혼자 집에서 자가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환자분께서 저희 병원에 입냄새라는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찾아오시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환자분의 그 고민, 그 원인을 끝까지 함께 찾아내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저를 믿고 찾아주시는 우리 강서구 주민분들을 위한 의사로서의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은 양치해도 사라지지 않는 입냄새의 숨겨진 원인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입냄새가 나는 것은 환자분의 잘못이 아니라 환자분의 몸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다고 알려주는 소중한 이상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부끄럽다고 더 이상 향기 좋은 가글이나 사탕으로 덮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정확한 원인을 찾아 해결하면 그 어떤 구강청결제보다도 상쾌하고 깨끗한 자신감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이기 때문에 부끄럽다거나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한 치과 의사인 제가 얼마든지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 귀 기울여 들어드리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평생 치아 주치의 365 서울 원탑치과 김근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